반찬이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많이 드세요. 드셔보세요. 저희 입맛에 딱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먹으니 좋네요. 할머니,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에 정말 위험해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 식탁을 차리면서 꼭 챙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밥과 반찬보다 먼저 작은 그릇에 담는 것, 바로 견과류 한 줌입니다. 나이 들면 고기는 줄이고 대신 견과류를 많이 먹어야 심장에 좋다더라.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습관처럼 하얀 접시에 캐슈넛, 아몬드, 땅콩을 올려놓고 안심하며 드시죠. 심장을 생각하는 그 마음 분명 소중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적당한 견과류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와 신장학회 자료들을 보면 또 다른 사실이 보입니다. 60살을 넘기면 해마다 신장의 여과 기능, 즉 GPR이 조금씩 떨어지고 젊을 때와 같은 양의 소금과 지방, 노폐물을 처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담배도 안 해요. 나쁜 건 안 먹고 그냥 매일 아침 견과류만 먹었을 뿐인데 왜 신장이 안 좋다는 거죠? 검사지를 펼쳐보면 소변에는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수치들은 이미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독이어서가 아닙니다. 몸은 이미 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믿고 매일 먹는 그 견과류, 정말 신장에게도 안전할까요? 오늘 저는 30년 넘게 노인 환자를 진료한 내과 전문의로서 단 하룻밤 사이에도 지친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견과류와 그래도 안전하게 견과류를 즐기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사례 1번. 저는 아직도 한 환자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68세의 박준호 씨, 어느 겨울밤 응급실로 실려왔던 분입니다. 온몸이 지쳐 축 늘어져 있었고 다리는 심하게 붓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겨우 입을 땐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견과류만 먹었는데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거죠? 그분의 차트를 펼쳐보니 놀라운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변은 우윳빛으로 탁했고 거품이 오래 남아 있었으며 단백뇨 수치는 정상의 여러 배였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을 나타내는 GFR은 이미 50대 후반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치는 만성 신장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는 평생 담배를 피운 적도 거의 없었고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건강 습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심장이 걱정된다며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소금에 구운 캐슈넛 한 봉지를 비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텔레비전과 잡지에서 하루 한 줌 견과류가 심장을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구나 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장은 매일 아침 과도한 나트륨과 옥살산을 감당하느라 조용히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 후 추가로 진행한 혈액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반복되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 크레아티닌 상승, 빈혈 소견까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이런 양상의 환자들 상당수가 나는 건강식만 먹는다고 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생활 습관이었지만 나이가 든 신장에는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제가 혹시 소변에 거품이 생긴 적이 있었나요? 라고 묻자 그는 힘겹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긴 했어요. 그냥 비누인 줄 알았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거품은 비누가 아니라 지쳐가는 신장이 절망 속에서 보내던 구조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조금만 더 알았다면 이분의 신장은 훨씬 덜 고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60세 이후 왜 건강식이 신장에는 독이 될까?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왜 검사 수치가 나빠졌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식이면 괜찮다. 젊을 때 좋았던 음식은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좋다. 하지만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변합니다. 특히 60을 넘기면 몸 안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치기 쉽습니다. 의학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구체 여과율, 즉 GFRA는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같은 양의 소금과 지방,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층에서 신장 기능 저하와 만성 신장병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학 자료를 종합해 드리는 설명입니다. 신장을 새로 산 세탁기에 비유해 볼까요? 젊을 때의 신장은 새 세탁기처럼 힘이 좋아서 조금 거친 옷, 먼지가 많은 옷을 넣어도 웬만하면 깨끗하게 빨아줍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간 세탁기는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커지고 필터가 막히고 같은 양의 빨래를 돌려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60, 70이 되면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이미 지쳐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좋다고 들은 음식이니까 라는 이유로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 때로는 더 많은 양을 그대로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식 자체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캐슈넛도, 땅콩도, 마카다미아도 젊을 때 적당히 먹으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의 역과 능력이 떨어졌는데도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속도로 같은 양으로 먹는 데 있습니다. 줄어든 역과 능력으로 과도한 나트륨과 지방, 옥살산을 처리하다 보면 여과막이 조금씩 상처를 입고 그 틈 사이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아침마다 병이 위에 남아있는 거품이 바로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이라는 한 단어만 믿고 양과 타이밍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 젊을 땐 약이었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한 도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와 신장 상태에 따라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식단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관점으로 3가지 견과류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왜 이 견과류들이 나이 든 신장에 더 무거운 짐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신장이 보내는 5가지 초기 경고 신호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잘 아프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심장은 조여오는 통증으로 항의하고 위장은 쓰림으로, 관절은 욱신거림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들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여러 신장학 자료에서도 고령층에서 만성 신장 질환이 늦게 발견되는 가장 큰 이유로 초기 증상이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5가지 초기 경고 신호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보이는 거품료입니다. 병이 물 위에 작은 거품이 잠깐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잘 꺼지지 않고 오래 남는 고운 거품이라면 피 속의 단백질이 신장의 여과막을 통과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을 몸 안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만 손상된 사구체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침 부종입니다. 눈 주변이 자주 붓고 반지가 평소보다 더 끼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단순히 잠을 잘 못 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신장이 나트륨과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그 물이 피부 아래에 고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얼굴과 다리가 무겁게 붓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훨씬 쉽게 지치며 조금만 일을 해도 의욕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신장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역할뿐 아니라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도 만드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덜 전달되어 가벼운 빈혈과 비슷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잘 내려가지 않는 혈압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신장이 나트륨과 체액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져 혈관 안에 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때마다 혈압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올라갑니다. 5번째 신호는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야간요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하루 밤에 2-3번 이상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여러 번 끊어진다면 신장의 농축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같은 양의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더 묽은 소변을 여러 번 내보내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신호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신장에 불필요한 짐을 덜어준다면 많은 경우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속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면 이 영상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은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60세 이후 신장에 가장 먼저 부담을 주는 견과류 캐슈넛.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캐슈넛, 즉 캐슈넛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손이 자꾸 가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캐슈넛은 고급 간식, 심장에 좋은 견과류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적당량을 먹으면 불포화 지방과 미네랄이 심장과 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나이입니다. 여러 신장학 자료에서 캐슈넛과 같은 고옥살산 식품은 신장 결석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하루 50g 이상의 캐슈넛을 장기간 섭취한 63세 이상 고령층에서 신장 결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옥살산은 몸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 작은 결정, 즉 도랄갱이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신장은 이런 미세한 결정들을 비교적 잘 흘려보내지만 60을 넘긴 신장은 역과 속도와 배출 능력이 떨어져 이 찌꺼기들이 신장 안에 조금씩 쌓이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모래 알갱이처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뭉쳐져 진짜 돌, 결석으로 자라납니다. 저는 72세의 최명숙 씨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캐슈넛과 아몬드, 건포도를 한 접시씩 챙겨 먹었습니다. 이게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어요. 속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을 줄 알았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생기고 소변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며 피곤함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 GFR은 50대 중반까지 떨어져 있었고 혈중 옥살산 수치는 기준치의 2배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와 미세혈뇨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통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의 환자들 상당수가 자연식과 견과류를 의식적으로 많이 먹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과를 듣고 놀란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나쁜 건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전부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캐슈넛 자체가 독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 적당량의 캐슈넛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 특히 이미 GFR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일 아침 공복에 캐슈넛을 한 줌씩 먹는 습관은 신장 필터에 수많은 작은 유리 조각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옥살산 결정들이 역과 막에 달라붙고 그 과정에서 미세한 상처를 만들며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공복에 먹는지 여부입니다. 배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캐슈넛을 먹으면 옥살산이 더 빠르게 흡수되고 짧은 시간 안에 소변 속 칼슘 농도와 결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 신장 관련 보고서에서도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공복에 그리고 물을 적게 마신 상태에서 섭취하는 습관이 신장 결석과 손상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60 이후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캐슈넛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아침 공복에 한 봉지씩 드시는 습관은 꼭 멈추셔야 합니다. 양을 줄이고 식사와 함께 물과 함께 천천히 드셔야 신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에 소개할 다른 견과류를 볼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소금과 꿀에 절인 땅콩, 왜 노년의 신장에는 위험할까?
이제 두 번째 견과류, 땅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땅콩 자체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이 있어 적당량을 먹으면 분명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땅콩의 형태입니다. 집에서 삶거나 구운 생땅콩이 아니라 소금에 절이고 꿀이나 설탕 시럽을 입힌 가공 땅콩이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사는 작은 땅콩 한 봉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달콤하고 짭짤해서 TV를 보면서 한 봉지, 두 봉지를 금세 비워버리기 쉽습니다. 여러 제품의 영양 성분을 보면 작은 봉지 하나에 나트륨이 700에서 800mg 들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소금 약 5g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땅콩 한 봉지 안에 이미 하루 허용량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WHO 권고치는 기존 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젊었을 때 신장은 이런 나트륨 폭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 70이 된 신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여과율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도 감소한 상태에서 짭짤한 땅콩 한 봉지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올리고 몸은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며 신장은 늘어난 체액을 걸러내느라 밤새 과로를 하게 됩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술을 끊고 대신 밤에 TV 보면서 꿀땅콩만 조금 먹는다. 고 말하는 분들 중에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아침마다 얼굴과 발이 붓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나트륨 수치가 높고 EGFE어는 50에서 60대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제는 건강하게 산다고 믿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힘든 환경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당분 문제도 겹칩니다. 꿀이나 설탕 시럽에 절인 땅콩은 나트륨뿐 아니라 단순당 함량도 높습니다. 당뇨나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 고령층에서 취침 전 달콤한 땅콩을 많이 먹는 습관은 혈당 변동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신장의 미세혈관 손상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당뇨병 가이드라인에서도 야식으로 단순당과 나트륨이 많은 간식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땅콩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소금과 설탕, 기름에 과하게 절여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60 이후,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 신장병, 초기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소금 땅콩, 꿀땅콩, 각종 맛땅콩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간식이 아니라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땅콩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금과 꿀에 절인 제품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양을 정해두고 식사와 함께 물과 함께 드세요.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다음에 편의점에서 땅콩을 집을 때 신장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견과류의 여왕 마카다미아가 노년의 신장에 남기는 부담, 세 번째로 살펴볼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이름부터 고급스럽고 포장지도 예쁘고 백화점이나 선물 세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좋은 지방이 많고 피부와 혈관에 좋다는 이미지 덕분에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찾는 편입니다. 실제로 영양 성분표를 보면 마카다미아는 전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지방에서 오며 작은 한 줌 약 30g에 200kcal 안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인 영양 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부분입니다. 젊을 때라면 이런 괴너지 견과류가 활동량과 빠른 대사 속도 덕분에 비교적 잘 소화됩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간과 근육이 에너지를 쓰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태워지지 못한 지방과 칼로리는 혈관, 간, 신장 주변에 부담으로 쌓이게 됩니다. 저는 70세의 한구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거의 안 먹습니다. 삼겹살도 줄였고 튀김도 피하고 있어요. 대신 저녁마다 마카다미아를 한 줌 먹습니다. 호주산 최고급이라서 몸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의 말만 들으면 굉장히 모범적인 식습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해 있었고 간 기능 수치도 정상 상한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EGFR이 50대 후반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았고 눈에 띄게 기름진 음식을 먹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습관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마카다미아 한 줌이었습니다. 문제는 마카다미아의 지방 함량과 열량이 노년의 대사 속도에 비해 너무 밀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마카다미아에 들어있는 지방이 모두 나쁜 지방은 아니지만 예순 이후 특히 활동량이 많지 않은 생활을 할 때 매일 저녁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먹는 습관은 간과 혈관 그리고 신장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지질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장의 여과막에도 스트레스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금이 약간이라도 더해진 제품이라면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마카다미아는 기본 열량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음식인데 가공 과정에서 소금과 설탕, 오일이 추가되면 나트륨과 당분까지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이 조합은 고혈압과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고령층에게 특히 좋지 않은 조건을 만듭니다. 한구 씨에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카다미아 자체가 독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연세와 검사 수치를 고려할 때 매일 한 줌씩 드시는 것은 신장과 혈관이 감당하기에 조금 벅찬 양입니다. 대신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호두나 다른 견과류로 일부 바꾸고 양을 절반 정도로 줄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몇 달간 마카다미아를 줄이고 대신 무염 견과류와 가벼운 산책을 늘린 뒤 재검을 했을 때 신장 기능과 혈중 지질 수치가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견과류의 종류가 아무리 좋아도 열량과 지방의 밀도가 높다면 예순 이후의 몸에는 충분히 조심해야 할 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카다미아처럼 고급 간식으로 포장된 음식일수록 양과 빈도를 스스로 더 엄격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러 견과류를 신장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는 3가지 원칙. 이 영상의 목적은 견과류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수록 먹는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장 순한 형태를 고르십시오. 소금, 설탕, 시럽, 오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가능하면 무염 또는 저염, 가공이 덜 된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이 단순할수록 신장은 편안해집니다. 둘째, 하루 양을 손바닥 한 줌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25에서 30g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단백뇨가 있거나 EGFR-이 낮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과류는 간식이 아니라 작은 보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셋째, 공복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그리고 물과 함께 드십시오. 아침에 견과류만 따로 먹기보다는 식사 후에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편이 신장에 덜 부담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리며 당신의 식탁과 소변, 몸의 신호를 한 번만 더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신장을 지키기 위한 당신의 작은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